제가 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인 데가 아프다. 멍이 들어 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 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을 평소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게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그분도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그 애를 좀 지키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먹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강간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을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유전자과가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요? 범죄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거나 신원을 모르시는 신원 불상자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신원을 확인하거나 요 옆에 보니까 오다 보니까 무슨 이제 큰 금고 같은 냉장고에 네. 그 뭐 DNA가 뭐 이렇게 뭐 그 아까 있더라고요. 예. 야 이게 DNA를 이런 곳에 보관하는구나. 저희가 한 번 20년 전부터 계속 보관된 DNA들이에요. 아 20년 전부터 그런 DNA를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손톱에서 나오는 뭐 DNA로 신원을 확인하고 막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범인들은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로도 검출이 됩니까? 뭐 저희는 다 됩니다. 각질, 침, 용액 종류들이 잘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세포 하나에서도 되고요. 침방울 하나만 흘려도 거기에 엄청 많은 세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 만졌다든가 사건 개요로 보면 잠깐의 접촉이 있었던 감정물, 멱살을 살짝 잡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터치 시간이나 강도 면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런 경우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게 DNA 감식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증거물을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은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DNA를 거중에서 추출을 하고 DNA 추출한 거에서 증폭을 하고 증폭한 다음에 저희가 이 장비들이 하는 건데요. 인젝션을 해요. 인젝션을 해서 컴퓨터로 나중에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 또는 현장 거하고 용의자 이런 것들 비교하게 돼요. 아니 이게 DNA 감식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주로 하는 거는 동일성.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렇죠. 그거를 맞추는. 맞추는지. 예. 기타 정보는 이게 성별을 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분의 혈액형. 정확도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가 확률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틀릴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4승. 그건 뭐 10의 마이너스 10의 24승? 아, 박철순 투수가 선수 시절에 거둔 승수가 24승입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진짜. 10의 24승분의 1인 거죠. 10에 24승 분의 1이요? 예, 틀릴 확률이. 억이면 10의 8승, 뭐 조면 10의 12승 뭐 그렇잖아요. 억조 경우는 아마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0의 24승명의 사람을 계속 실험을 했을 때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네.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영- 99.9999가 아니지. 99.999999%. 아니 그 이제 저희가 알만한 DNA로 밝힌 사건이 좀 있습니까? 많죠. 사실은 많은데 설해마을 그 냉동 영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어, 그 그거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그 부부 아이를 냉동실에 맞아요. 야 이거 그 잠깐 잊고 있었는데. 네. 서울에 사는 한 외국인의 집 냉동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사법당국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크루조 씨 부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들 부부가 한국 측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프랑스로 돌아가 버려 결국 지난달 말 수사와 사법 처리 주체가 프랑스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수 감식을 했는데 그 부부의 아이이며 네. 요게 이제 그 형제 관계였다. 그때 프랑스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안 믿었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안 믿고 정말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무시했었죠. 그 당시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그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프랑스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나서 확인하기 위해 저희 시료를 프랑스로 가져가서 프랑스에서 확인한 다음에 네. 맞다라고 와서
재수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부인을 하다가 재검사를 한 이후에는 인정을 했죠.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 하나를 더 그런 식으로 프랑스에서 유기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거부증이 있었던 아내가 영아를 살해한 사건. 이걸 직접 그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DNA 검수를 좀 하신 거예요? 저도 실무의 한 팀으로서 같이 실험을 했었죠. 아, 그래요?